어머니 좋아하시는 케이크 사왔어요. 드셔보세요. 네. 아유, 우리 예쁜 며느리. 어디서 이런 목도리가 들어왔을까?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아내와 사랑 넘치는 어머니 사이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찬욱 씨. 그런데 우연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게 된 아내. 걔는 뭘 사와도 그런 싸구려 케이크 같은 걸 사온다니. 아, 요즘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좀 바쁘네. 그거 다 결혼 일찍 해서 그래. 무당이 그러는데 며느리 사주가 세서 네가 단명한다더라. 미진을 맹신의 아내를 험담하는 것은 물론 단명? 근데 무슨 신혼집에서 그렇게 퀴퀴한 냄새가 나니? 아, 그래도 장인어른 거에서 해주신 건데 우리가 돈 모아서 좋은 데 가면 되지. 집도 집 나름이지. 그런 것도 무슨 집이라고. 아, 저... 장인어른에 대한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한 어머니. 당신 이거 뭐야? 뭐야? 지금 내 핸드폰 뒤진 거야? 아니 어머니는 어떻게 내 앞에서는 맨날 예쁘다고 하시면서 뒤에서는 모든 걸 알게 된 아내는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아, 엄마 때문에 어떡해요. 난리 났다고요. 걔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런다니? 그래도 아들이 속상하다니까 엄마가 사과할게. 어머니가 사과하겠다며 모였는데 어머니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난 네 욕한 적 없다. 아니 그런 통화 내역이 수십 건이나 돼요 어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내가 볼 땐 그게 문제가 아니다. 다 집안 기운 때문이야. 그러니까 집에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이랑 십자가 그것들 싹 다 갖다 버려라. 어머니! 급기야 빈집에 찾아와 아내의 소중한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물론 미신을 맹신해 온 집안에 소주를 뿌리고 향까지 피운 어머니. 결국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마음의 병까지 얻었습니다. 나 우울증 속이래. 뭐?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그제야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지만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안 올 거니? 난 너 없이 못 산다. 어머니를 외면하자니 죄책감이 들고 계속 받아주자니 아내가 힘들어지는 상황.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도 사연의 주인공을 직접 모셔봤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내가 어머니 때문에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어머니를 안 만나고 있는데 저한테 계속 연락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고 제가 어떻게 해야 와이프 마음이 좀 편해질까요? 아니 이게 우울증 진단까지 받을 정도면 상당한 스트레스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관계에서도 많이 위축되고 그런 상태일 거고요.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면 일단 하지 말아야 할 말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피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머니도 그렇게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하신 건 아닐 거야. 마치 중간에서 어머니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생각은 뭐냐면 좀 중간에서 균형을 잡겠다 이런 거지만 사실 실제 상처를 입은 아내한테는 이런 것이 상당히 비수로 꽂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다는 거를 이해해주는 말을 해야 되고 내가 함께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옆에 같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남편이 일종의 어떤 어떤 건강한 울타리가 돼줘야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받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내의 마음을 공감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억해야겠고요.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결혼 전까지는 엄마랑 정말 딸처럼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결혼 후에도 문제 생기면 저한테 전화해서 해결해달라 하시면 저는 무조건 달려가고 장거리 운전도 제가 모시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혼자 있는 날이 많아서 서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어머니 번호를 차단했는데도 포기 안 하시고 계속 다른 방법으로 연락하시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야 엄마가 저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 집착을 내려놓기는 어려워요. 보통 30살이 넘으면 잘 안 바뀐다. 만약에 제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않는 분들은 선거철에 나이 많은 부모님들 한번 설득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찍을 수 있느냐. 예, 조용했던 가족의 경랑이 일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을 잃고 싶지 않겠죠. 두 분 사이에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많이 의존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계절이 바뀌었어요. 계절이 바뀌어서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연락하실 때도 뭐 주로 연락하는 시간을 정한다든지 늘 필요할 때 항상 이렇게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좀 관계의 어떤 그런 규칙이라든지 어떤 간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새롭게 정립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다른 계절에 조금 더 다른 소통을 필요한 시간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이렇게 그 갈등 있는 상황에서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아요. 또 가정에서 그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사실 그 아버지가 의사증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사회생활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집에만 계셨어요. 이번에 제가 부부 상담하면서 알게 된 건데 엄마가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이나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저한테 투영시켜서 사시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저를 뺏겼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아내도 그렇고 또 시어머니도 그렇고 그렇지만 정작 본인 스트레스가 저는 가장 큰 것 같고 본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보면 이제 많이 그 비난받는 대상들이 이제 남자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을 보면 어떤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되게 보면 어린 아이가 있다. 아버지로부터 그 공격받았던 엄마를 바라보는 무기력한 어린 아이의 모습. 그 모습이 그대로 성장해서도 정서적인 남편이 되고 딸이 되는 역할을 했으니까 중요한 건 본인도 어찌할 줄 모르는데 그냥 어머니하고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아내하고도 역할이 중요한데 여기서 중간에 본인이 그 탯줄을 심리적인 탯줄을 못 끊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좀 딱해 보이는데 양쪽에 다 잘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00점짜리 아들이었다면 앞으로는 뭐 50점짜리 아들. 착한 아들이었다면 약간 못된 아들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살아야 양쪽 두 여자가 살고 그래야 서로 사는 거지 계속해서 100점짜리 아들을 내가 하고자 노력하면 3명 다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약간 내려놓는 거 적당히 하는 거 이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근데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엄마가 괜찮을지 걱정도 많이 돼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대충 그 분리를 제대로 못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돈 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굴만 보면 꿔주고 싶어요. 안 꿔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1년 뒤에 지나보면 더 잘 살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렇게 매달리지만 내가 이거를 끊어줘야 그분들은 또 딴 데서 잘 살 수 있다. 이거를 내려놓는 게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이거를 내려놔야 어머니 가정도 지키고 내 가정도 지키니까 요때는 이제 본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단호한 어떤 좀 결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봅니다 저는. 네, 쉽지 않으시겠지만 좀 결단력을 발휘하셔서 이제 또 어머니도 또 아내분께도 좀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부 갈등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 아들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요. 어떻게 남편이 하면 좀 현명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 아내가 다 만족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면 중립을 지켜서 양쪽이 평화롭다면 그걸 선택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대부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남편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은 엄마한테 가서는 어머니 말씀을 들어주고 아내한테는 아내 말을 들어주다가 보통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더 이제 가정이 난리가 나게 되는데 결국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은 그 남편 입장에서는 어머니냐 아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선택한다기보단 나의 자녀가 있는 나의 가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은 내가 버림받는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며느리를 절대 구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아들은 며느리 편으로 갈 테니까요. 이런 순간이 온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부모님께서 내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의 남편이다. 남의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내려놓는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며느리 입장에서는 제가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 남편이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가출했다. 이런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상시 아내와의 갈등으로 단절하고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남편이 이제 내가 못한 효도를 하기 위해서 떠나가겠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 갈등 속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화해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